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굿모닝이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어제 모처럼 처음으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도체 관련된 특별법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반도체 특별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미국의 연방의회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초당적 협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 의회는 올 초에 그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생산 촉진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100억 달러, 한 11조 2천억 정도 되겠죠. 그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당장 올해부터 미국 내 지어질 반도체 공장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상원은 여기에 그 아메리카 파운드리를 추가 발의해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어요. 이 법은 그 반도체 제조시설 연방 보조금을 한 150억 달러로 증액을 하고요. 미 국방부하고 국립과학재단 같은 그 정부 기관에 대한 연방 R&D 지원금을 한 5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는 그 지원금만 한 200억 달러로 한 2배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총 200억 달러의 연방 정부 지원 보조금이죠. 그게 10년간 시행되면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이 한 14곳 정도 신설이 되면서 그 반도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한 174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그 정부 지원 규모가 한 500억 달러로 늘면은 그 반도체 공장 신설은 한 19개, 민간 투자 규모는 한 279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반도체는 단순한 첨단 산업을 넘어가지고 각국의 제조업 생존이 걸린 핵심 전략 물자로 격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합니다. 앞으로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가지고 안보와 첨단 산업 우위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항전이 전개되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한 70% 정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8나노 이하의 공정기술 보유 기업하고 사기업 간에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최대 한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지금 다급하죠. 근데 워낙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은 한번 하면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건 다르네요. 클래스가 다르네요.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연합도 한 1500유로 정도, 한 200조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한 20%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 난 겁니다. 난리 치는 거죠. 지금 다들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는 어떻게 돼가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현실이 이제 단지 부러울 따름이겠죠. 반도체 업계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있어요. 국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에서 관련법이 이미 통과된 사실을 얘기해도 정부는 예산이 없다거나 또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원칙이 어긋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결국 예산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형평성에 또 어긋난다. 참 난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전하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반도체 파운드리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팹리스는 투자 여력도 없어요. 인력 공급도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말라 죽어가는 지경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 특히 이제 한국이 아직 약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의 이런 기류는
이달 중순부터 이제 급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삼전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반도체나 완성차 기업 경영진하고 만나서 미국 반도체 굴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현지 투자를 막 종용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5일에 그 확대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는 그 이정배 삼전 메모리 그 사업부장이 참석했고요. 이석희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공영훈 현대차 전략기획 본부장 등이 참여를 한 거예요.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이제 참석했어요.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19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제단체가 아닌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죠. 이날 그 기재부하고 산자부 등 정부 부처도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하고 유사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가지고 반도체 전쟁 정면 돌파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정부는 미국 수준 이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 수준이면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미 가능한 세액공제율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요. 그 세액공제란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이제 그만큼 되돌려 받는 거죠. 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화평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도체 산업에는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네요. 각종 인허가 시간도 대폭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이거 시설 기준 허가를 받는데도 장애 영향 평가 등 한 75일 이상이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는 여기 이제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검사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금과 용수, 전력, 폐수 처리 등 그 각종 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업계는 그 반도체 첨단 인재를 양성할 획기적인 정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KSIA 그 상금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은 첨단 반도체 설계나 제조 인력의 수급에 예를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기업들은 그 수도권 지역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강조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업계는 이어 관련해 가지고 석박사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원천 기술개발형 인력 양성 사업하고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을 산업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그 전향적인 자세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성공적으로 완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임기 말에 접어들었어요. 그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해서 내년 5월 9일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미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는 특별법을 추진할 동력과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여야 그 정치권 시각차도 관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법 제정보다는 시행령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하위 법령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제 관건은 이제 문 대통령하고 정부 각처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에 얼마나 이제 신속하게 도달할지가 문제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는 좋은데 임기 내에 법 제정이 가능하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견 파운드리 기업하고 중소 팹리스들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자동차하고 정유화학, 조선 해운철강 등 그 다른 주력 산업보다 규모가 크고 코로나19 발 그 정보 기술이죠. IT 그 호황을 맞이한 반도체 산업에 굳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맞는데 글로벌 테크 전쟁이 최전선에 서 있는 업종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EU가 온 역량을 다해서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나선 정부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논할 때가 아닌 듯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대론자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반도체가 상당히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 관련된 특별법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미국과 중국, 그 유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초당적으로 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격차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미국한테 또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해내리라 믿고 3전의 앞으로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관련된 영상 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